이런 참. 와중에 북한이 뜬금없이 왕이 외교부장을 오늘 내일 평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가 이게 트럼프만큼이나 스케줄 바쁜 사람이거든요. 네. 오라 그래서 쉽게 가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나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2개월, 3개월 전에 다 뭐 일정이 공개가 되거나 관련된 내용이 밝혀지는데 갑자기 북한 외무성이 초청을 했다 그래갖고 평양을 갔습니다. 뭔가 매우 의미심장한 회견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과 10일, 오늘과 내일 북한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왕 부장은 북중 수교 70주년이던 2019년 9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처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갑자기 만났을까라는 부분에서 매우 뭔가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은 중국의 입을 통해서 뭐 북한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미국, 중국도 5월 달에 만난다는 어떤 뭐 확신 내지는 확증이 없어요. 이 전쟁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고 트럼프가 뻘짓하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자체에 지금 산업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원유 공급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중국이 가장 먼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이란이 중국한테는 우호적이니까 이란 원유들 잘 받아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그 원유 도입량이 2,500만 배럴 이상이에요. 와, 우리가 10배야. 하루에 그러니까 200만 배럴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2,500만 배럴이면 그 순수하게 중동에서 배로 들여와서 필요한 것만 그 정도예요. 중국은 자체적으로 석유도 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을 하고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중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물량이 그 정도 물량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란이 석유를 100% 정상적으로 빼서 퍼준다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갖고 와야 지금 중국의 에너지 정책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 하나 때문에, 호르무즈 때문에 이란에서 일부 갖고 오는 물량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국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중국도 빨리 이 봉쇄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 중국이기는 한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불렀다고 해서 가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예를 들어 김정은이 초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외무부에서 불렀는데 북한의 외무성이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가 쪼로로 현장에 출장을 가준다? 이거는 외무성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한반도 전체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제가 이 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뭐 지금 그것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가 중국 방문 앞두고 있잖아요. 뭐 4월 말이나 뭐 5월에 간다고 하는데 못 갑니다. 이쯤세면 전쟁 중에 어딜 가요? 그거 앞두고 뭔가 북한 문제를 미리 서로 얘기를 해놓고 트럼프가 그래? 언제 오든 요 북한의 이 의견을 트럼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했는데 그냥 중국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제정신인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만나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 맞는지. 왜냐하면 북한이 보기에도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만났는데 아우 친구 오랜만이야 이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러는 순간 이 새끼 정상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겠죠. 5월 14일, 15일에 갈 예정, 중국에 갈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 네. 5월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정상인지, 그래서 지금 미국 측이 하는 얘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걸 상정하고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중국한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급이 왕이 정도 급은 돼야지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북미 대화 자체를 북한이 사실상 포기하고 한반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의 점진적인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그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뭐 직접적인 북미 대화 얘기하고 또는 다자 간의 어떤 보증을 통해 가지고 육자회담 같은 형태로 해서 교차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었는데 그 미국이 완전히 정신 나가 있는 상태인데다가 트럼프를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 부담이 된다고 치면 부담으로 넘어간 거예요. 너무 지금 상황. 커지니까. 네, 맞아요. 지금 왜냐면 상황은. 트럼프면 또 항모가 3대씩 날라올 텐데 그 항모가 평양 공습하지 말라는 경우가 어딨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 미국하고는 안 만나겠다. 대신에 대한민국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니네가 이해를 좀 해줘라. 라는 방식으로의 설득 카드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북한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인 건데 그렇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랑 대화해라고 떠미는 데는 중국이거든. 그러니까 중국 편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남북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한 보증 내지는 안전성 확보를 그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여정이 또 그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하는 바람에 또 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꿈도 꾸지 마라고 하면서 정체 미상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미사일도 합니다. 발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저께 그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국방부는 중거리 이 무인 정찰기 관련한 그 시제품이 아니에요. 군의 납품이 시작하게 된 군의 납품이 시제기를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한 10km, 13km 상공에서 이거 대공 미사일 바뀌거든요. 요게 우리가 만들어서 실전 배치에 들어간 1호기라고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미국 걸로 가면 리퍼 정도의 어떤 성능을 가진 그 무인기인데요. 요게 1호기가 이렇게 공개됐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 한 4개에서 8개는 이미 만들어 납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km 고도에서 이게 직경으로 10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4개만 띄우면 한반도 전역 관련한 이 국경기대 감시가 가능한 거고 24시간 체류가 가능한 무인기이고 무장을 안 씌웠지만 무장을 씌우게 되면 헬파이어가 됐든 해성 같은 유도 미사일이 됐든 이런 미사일들을 장착을 하고 언제든지 북한 요소를 타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공 미사일권 안에는 닿지 않는 한국산 리퍼가 이번에 공식적인 배치가 됐음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만 떠 있어도 북한은 그냥 좌불안석인 겁니다. 위성으로도 보고 있지만 위성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얘는 무장을 하고 있다가 정훈이가 혼자서 차 타고 바람 쐬러 나왔네? 그럼 바로 쏴버릴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추가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야 우리 탱크도 있어. 나는 뚱땡해서 못 차지만 우리 탱크가 이렇게 좋은 거야 막 자랑을 해도 우리는 그보다 한 급 더 높은 무기들을 계속해갖고 내놓으면서 그래 뭐 있으면 좋겠지. 근데 우리 이런 것도 있다? 이러면서 서로 전력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 라고 10km,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km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10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식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민주당 정부가 북한을 먼저 공격할 거다라는 거는 생각지도 생각은 안 않는 하겠죠. 거죠. 그리고 믿어야지. 만일에 작정하고 하려고 생각해봐봐. 현무5도 실전 배치 다 끝났대지. 아이언돔도 다 했다 그러지. 지금 뭐 말로는 우리 미사일들 천궁뿐만 아니라 천궁 이후 LSM까지도 이미 배치를 시작했다고 하면 마무리된 거니까
이 LSM까지 배치를 끝냈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손가락 까딱 했다가는 그냥 원점에서 조져지는 거예요. 출발도 못 해보고. 그런데다가 이번 4월 24일에는 우리나라 고체 추진체에 대한 엔진 시험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거가 확증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완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발표도 4월 24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칭 전력을 떠나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가졌던 드론을 가졌던 땅굴을 파고 있던 어떤 상황에서도 감히 한국에게 무력 도발을 해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 능력도 겸비가 돼 있습니다. 음.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감시하다가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직접 타격까지 가능한 킬러 드론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우리가 공격이 좋다고 하지만 미국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우리를 못 믿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못 믿으면 공격할 거야? 하려면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협상장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려면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웬만한 전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할 만큼 이기고 있습니다만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대화의 창으로 나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5월 초에 획기적인 어떤 개방안을 들고 우리 쪽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